천정면 쪽으로 화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화재가 위쪽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천정면을 따라서 빠르게 수평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저 지하 부분이 한 3개의 공간 정도로 방화구역이 이제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계단 주변과 사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다른 구역으로 나눠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 당시에는 방화구역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4일이죠. 부산에서 개장을 앞둔 리조트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서 6명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고에 대해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게 14일이었기 때문에 관련 뉴스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옆 리조트 신축 현장.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리지만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붉은 화염은 창문을 뚫고 무섭게 타오릅니다.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 리조트 전체 3개 동 가운데 중앙 건물인 B동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옆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여 만에 인근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 127대와 소방헬기 3대, 소방대원 350명도 투입됐고 구조 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작업 중이던 현장 인력 100여 명이 바깥으로 대피했고 15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지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6명은 끝내 숨졌고 27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리조트 B동 1층 수영장에서 인테리어 작업 도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최고 12층 규모 3개 동으로 올해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리조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내부에도 비상계단까지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황급히 아래층으로 대피하던 작업자들, 연기와 맞닥뜨리자 당황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무렵 이미 연기는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불이 나자 작업자 100여 명은 스스로 밖으로 나와 긴급 대피했지만 건물엔 아직 작업자들이 남은 상황. 불길이 순식간에 옆동으로 번지며 출입구를 통한 대피가 어려워지자 건물 각 층에 흩어져 있던 작업자 15명은 황급히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공에는 소방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급속히 확산하는 불길로 시간이 지연될수록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작업자 1명씩 밧줄에 매달아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5명 모두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됐고 건물 곳곳에서도 27명이 소방관의 도움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층 작업자 6명은 숨졌습니다. 2시간 반가량 계속된 화마의 현장. 생사를 넘나든 그 시간 동안 모두 숨죽이고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네,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완공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올해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사 현장, 꼭 이번에 화재가 난 이 현장 아니더라도요. 공사 현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이 사실은 완공을 앞둔 시기 한 2-3달 전 이때부터가 가장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네.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건축물들이 사실 외형을 다 갖추고 실내 작업들이 많아지는 상황, 또 그리고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요. 그렇겠죠. 또 안에 실내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라든지 적치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투입 인력도 그만큼 공정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정들,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는 이 건물이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건물이 이미 지난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건 이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완결성을 가지고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당장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 혹은 또 이를테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과정 중인 것들을 감안해도 과연 이 건물이 정말 사용 승인을 받을 만큼의 건물이 충분히 다 갖춰진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따가 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통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뭐 6개월 정도 일찍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보통인가요? 뭐 6개월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일찍 받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점포들이 입점을 한다거나 또 사용하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들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승인 과정에서 사실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마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사용 승인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조치라든지 또 그렇죠. 안전을 염두에 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위험을 좀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외관은 저렇게 멀쩡한 편이고 이제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세요? 네,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것들의 원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유형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가장 공사 현장에서 많은 화재 부주인데요. 부주의 중에서도 용접, 용단, 연마 작업처럼 불똥이나 불꽃 또 열이 직접 발생하는 이런 이제 이 원인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5년 동안에 공사 현장의 화재가 약 2,7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으로 치면 한 500건 이상씩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용접, 용단 작업에 의한 이런 화재는 한 1,30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번 화재도 최초에 목격된 부분, 한번 최초에 목격하신 분은 사실 이 근처에 단열재가 있는 이런 곳에서 수영장 부분에 단열재 있는 곳에서 불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1층의 PT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 PT룸이라고 한 건 이 건물 내부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 보수나 점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목격자에 따르면 이 PT룸 내부 또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 한마디로 배관 작업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인테리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봐서는 용접, 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 크다. 이 부분이 좀 높다라고 보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요인이 아니라면 그 이외에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실내에서 혹시라도 전열기라든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요인, 혹은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들, 또 혹은 그 공사장 작업장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담뱃불 같은 이런 부주의에 의한 화재 이런 가능성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이 가연성 단열재가 이제 적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적치해 놓은 게 피해가 컸던 주요 이유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열재가 유독가스를 많이 뿜어내나요? 네, 단열재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이제 예전에 이런 냉동 창고 화재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화재 상황 공장 화재에 대한 부분들 피해를 볼 때 우레탄 폼에서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많이 나와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 우레탄 폼 자체도 단열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건물에 시공하는 단열재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보드 하나 이제 단열 부재처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벽체에다가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최초의 이제 신고자가 목격한 곳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의 수영장 인근에 이 단열재를 적치되어 있는 곳에서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자, 이 단열재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착화 요인이었나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PT룸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아마도 PT룸 안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쪽으로 확대되면
형성되면서 천정면의 가연물이라든지 배관 보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소시키면서 급속하게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연성 단열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보다는 유기단열재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유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도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단열재 자체의 성질도 있지만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를 하는 데 비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연소 생성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물질도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실내에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커진다면 더 많은 연기들이 많이 다량으로 발생해서 네. 중독의 위험, 질식의 위험들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발생 3분 만에 1층 전체로 연소가 확산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빨리 번진 게 다 그런 이유랑 연관이 돼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천정면 쪽으로 화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화재가 위쪽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천정면을 따라서 빠르게 수평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수평적으로 확대가 되면 한마디로 공간 전체에 한마디로 천정 부분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도 되고 뭐 연기라든지 화염들도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공사 저기 지금 구조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지하 부분이 한 세 개의 공간 정도로 방화 구역이 이제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 부분에 실제 공사 당시에 이런 방화 구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불이 난 지역에서 다른 쪽까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계단 주변과 네. 사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다른 구역으로 나눠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화 구역만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사망자들이 발생한 공간까지 연기들이 확산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그러니까 걸렸고 말하자면 거기에 무슨 뭐가 방화 셔터가 내려지든지 해서 거기까지는 안 갔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방화 셔터나 방화문이 설치되었어서요. 사실 여기 이 건물에서는 사실은 방화 셔터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화재 당시에는 방화 구역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교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방화 구역에 대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왜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망자가 6명이 발생을 했고 또 모두 승강기 앞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또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던 리조트 B동 1층. 숨진 6명의 작업자는 모두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발표한 최초 발화 지점은 같은 B동의 1층 배관관리실.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다른 출구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작업자들이 실내 수영장 맞은편 승강기로 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대전화 등 사망자 유류품도 대부분 승강기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본사 등 9곳, 기존 전담수사팀 40여 명에 수사관 12명을 추가한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리조트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화재 수신기 기록 장치를 수거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리조트가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고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만큼 경찰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이 희생자분들이 승강기 앞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망한 6명의 이 승강기 앞에서 6분이 대부분 다 같은 장소에서 사망을 하셨거든요. 이 사망이 같은 곳에 몰려 있다는 건 이 지역에 이르자마자 유독한 연기를 마셔서 다 아마 이런 연기에 의한 피해로 사망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 사망한 6분은 또 이 1층, 불이 난 1층에서의 작업자들이 아니라 2층에서 작업하셨던 분들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2층에서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1층에서 이제 대피를 하려고 아마도 이제 출구를 찾거나 이런 과정에서 승강기 앞쪽에서 강한 농연, 또 이제 이런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저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작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식별하고 또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불이 듭니다. 났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게 어디서 났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2층에서 1층이 대부분 1층에서 이제 건물 바깥으로 연결되는 이런 출구들이 있으니까 2층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오셔서 빨리 대피를 건물 나가려고. 바깥으로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1층으로 내려보니까 연기가 너무 이제 강하게 네. 자욱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치고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화를 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불이 난 게 그러니까 1층이었고요. 또 1층에는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았고, 다른 층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 감지기도 플라스틱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지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캡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덮개가 덮여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공 과정에서 뭐 충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먼지라든지 오작동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지기 자체를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설치된 이후에 성능을 확인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캡을 이제 다 제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캡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고 당시에 지금 화재 현장에 일부 구간에 이런 캡이 그대로 씌워져 있는 이런 이제 감지기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은 앞서 12월 이전 작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정상 작동하고 다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라면 당연히 캡이 제거된 상태여야지 맞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 상황에서 캡이 씌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의심은 사용 승인 당시에 이런 캡 자체를 제거를 안 해서 소방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를 하는 과정,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감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씌워놓은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캡이 씌어 있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방 설비에 대한 작동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공사장이기는 했지만은 공사장도 엄연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이 확보되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사장에 이제 스프링클러, 방화문, 또 방화 셔터, 방화 구획 등이 과연 제대로 그러니까 있었어야 될 게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건물에서 요구되는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소방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고 제대로 기능되는 상태여야지만 사용 승인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난 이후에 이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본다면 이런 소방 시설, 또 여러 가지 피난 방화에 관련된 시설, 또 방화 구획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기능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돼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공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작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 이런 소방 설비나 방화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를테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손을 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하지 않게끔 해놓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현장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화 구획 같은 경우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당시에는 방화 셔터로서 화재가 나면 방화 셔터가 내려와서 구획을 형성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용 승인도 이제 그렇게 받은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난 다음에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방화 셔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런 작업들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화 셔터가 원래부터 제대로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방화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지, 방화 셔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사 때 방화문으로 교체하려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건지, 이걸 지금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화 구획이 제대로 작동 안 한 것들, 피해랑 직접적인 어떤 인명 피해랑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소방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작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방에서는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작동을 했다라는 건 작동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작동을 예를 들면 전체 시스템들을 공사 때문에 다 정지를 시켜놨다면 다
작동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작동하고 어떤 것들은 작동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공사 중에 이러한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 절차를 갖추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정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지시켜 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과연 따지기가 쉬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사용 승인이 너무 성급하게 내려진 거 아닌가라는 계속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공사 현장의 관계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들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 승인 이후에 뭐 내부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건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 승인 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내장이라든지 마감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승인 이후에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마감을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임시적으로 마감을 해놓고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다만 근데 이제 이번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약간 건축물 전체에 대한 어떤 완결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저도 최초의 화재 현장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용 승인 전에 공사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조금 놀라긴 놀라셨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난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완결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들 아마 이날 당시에도 840여 명 정도의 인부들이 그러니까요. 투입이 돼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 작업으로 볼 수가 있을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큰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조금 더 이런 이 사용 승인의 과정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지어진 상황들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이 이미 난 건물에서 840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네, 생각할 수 굉장히 좀 있다는 큰 거죠. 공사였다는 거예요.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기에는 다소 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게다가 이 총 40개 업체에서 온 하청 업체에 840명 근로자들이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들의 안전 교육이 매우 부실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는 5월 개장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리조트. 지난해 12월 이미 사용 승인 허가가 났지만 불이 난 당일에도 8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돼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시공사가 신청한 사용 승인 허가가 관할 군청으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소방서로부터 먼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빠뜨린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에게 화재 대피 훈련은커녕 법정 필수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작업자들로부터 교육 확인 서류에 서명만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숨진 작업자 6명의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작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내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뭐 사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들조차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아마도 안전교육이 실시됐다면 그 실시 여부라든지 내용 또 그리고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록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찰에서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개장일 5월에 개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미 정해놓고 공사들이 진행되다 보면 굉장히 빠르고 또 급박하게 공사들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또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은 또 사용 승인 이후에는 이런 인테리어 공사로 한정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가 아닌 이런 이제 소규모 공사 또 여러
작은 공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보다는 다소 소홀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사실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원청업체 감독 의무 이 위반 여부, 또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강조를 했었던 게 공사 현장 위험성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작성이 되고 또 관리가 됐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현장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현장이 공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공사 현장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의 작성 여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성을 확인하는 평가 보고서에 제출 의무가 있는 현장이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사용 승인 이후의 공사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서류 제출 행위로 끝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까지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따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워낙에 이런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사고 현장을 많이 대하실 테니까 특별히 이번 사고를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서 찾아야 될 개선점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5, 6년 전에 이런 공사 현장의 화재 관련돼서 저 국가 R&D 연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사 현장의 화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공사 현장에서 여제 화재 이런 부분들은 화재 원인이나 또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지침화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은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학생이 문제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을 제대로 못 맞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원청이라든지 사업주의 어떤 관리적인 책임을 굉장히 높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건 관리적인 책임이 사실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현장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로도 얘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또 그리고 각 작업자들에 대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이행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삼박자가 다 잘 맞아야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적정 공기 대부분 이제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도 짧아지고 짧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또 그리고 여러 위험한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부분들 또 그런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 또 그리고 특히 더더욱이 관리자라든지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상향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보내드리기 전에 정말 그냥 가장 쉬운 용어로 저런 장소에서 관리자가 이제 책임이 크지만 또 열심히 이제 여러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해줄 때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작업자분들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렇게 관리를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작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시고 또 신고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작업자분들께서 또 대부분의 안전을 충분히 챙기고 작업을 하십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께서는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절차를 따르는 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행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자분들께서는 관리를 아무리 잘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본인이 하는 작업의 안전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 좀 꼼꼼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과 직결된 문제니까 결국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